여러분,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스스로 해결하면 다행이겠지만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이웃으로서 한국은 도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BC 3세기 고조선부터 사만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가 7세기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100만 명의 한반도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추정이 됩니다. 특히 규슈 지방은 한반도 도래인이 거의 전부다라고 할 만큼 현재도 한반도에 핏줄과 유전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는 1987년 도쿄대 하나라 교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골상학 유전학적인 부분을 근거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최초 청동기와 농경 문화를 가지고 건너간 한반도인들이 점차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장악합니다. 총균세로 유명한 미국의 제렛 다이아몬드 교수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이다. 한국과 일본인들은 같은 조상을 둔 쌍둥이 형제다. 한국인이 일본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한국 TV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사실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지만 일부 자존심 강한 극우주의자들이 애써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황 즉위식에 등장하는 3종 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청동고을, 청동검, 고곡 이 세 가지죠. 자기들이 부르기에는 동경, 동경, 동검, 고곡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야 고분에서 흔히 출토되는 것입니다. 아베의 아버지는 대를 이어서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 여자분에게 자신은 한국인의 후예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기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제를 아버지처럼 여겼던 당시 일본 외 정권은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할 풍전등화의 위치에 처했을 때 대군을 파견하여 백제와 연합해서 백총강이라고 하는 데서 엄청난 전투를 벌입니다. 지금은 금강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패배했죠. 그 후 일여왕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제 곰나루의 조상묘를 어찌 찾아 배울꼬. 곰나루는 공주 아니면 나주의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이 왕은 규슈까지 직접 와서 선박을 만들게 하고 병력을 모아서 파병을 독려하고 지휘합니다. 전투에 패할 때까지 규슈의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규슈에 머물면서 지휘를 했습니다. 자, 백제가 멸망 후 이제는 일본은 신라와 적이 됩니다. 한반도에 탐을 쌓습니다. 이때 자신들만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한반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황 일대계를 조작합니다. 신라와 백제의 신화를 모방하여 일본국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천황이라는 명칭도 만들어냅니다. 중국의 황제보다 더 높다고 하늘천 그리고 황제 황자를 해서 천황이라고 아주 대담하게 명칭을 만듭니다. 그 천황가의 뿌리는 가야 신라 백제계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한반도를 수복한다. 어찌 보면 고향과 같은 한반도를 수복한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그들의 DNA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대화를 한국보다 100년 먼저 달성한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일본이라는 단일 국가 안으로 병합합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20년 동안 국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65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을 체결해서 국교를 수립하죠. 그 후 우리 대한민국은 맹렬하게 일본을 배우려고 진력합니다. 이때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음은 필연이겠죠. 옆 나라이니 자연히 문물이 흘러오고 기술이 흘러왔겠죠. 2300년 전부터 1000년 동안 한반도의 것들이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산업화야 일본의 덕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허위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당시 학생들 참고서는 전부 일본 서적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연구를 하려면 일본 책을 가져다가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년 먼저 일본이 서양의 많은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언어 장벽이 없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알았으니까요. 많은 문화적인 서적들도 일본 것을 그대로 갖다가 베껴 썼습니다. 국교가 한동안 없었기 때문에 항의도 하지 않았고, 국교 수립 후 한동안은 일본은 우리를 견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참고서, 소설, 많은 것들이 일본 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만들었던 한자 조어, 중국에는 없었던 단어들, 과학, 철학, 의학, 예술, 문학, 기타 수많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단어의 80%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도 이 단어를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당시 서양과 대적할 수 있었던 일본은 동양의 선진국이었고 중국,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중일 전쟁 중에도 그러했습니다. 간디의 일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할 때 일본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라고 간디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당시 동양은 열등하여 서양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동양인들 사이에 팽배했었는데 일본의 힘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의 악행을 본받으려 했던 건 아니죠. 간디는 평화주의자였으니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화입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진이 났을 때 우리 국민은 성금을 십시일반 걷어 일본에 600억 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대만은 훨씬 더 많이 보냈더군요. 우리 구조대가 가장 먼저 일본에 갔습니다. 전 세계 구조대 중 3위 수준의 구조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철수하였습니다.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일본은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과거 식민지배시 행했던 악행을 일본은 이제 잊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있죠. 독일하고 많이 다른 상황이죠. 하지만 사실 많은 나라가 일본처럼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쿠르드족 학살, 러시아의 유태인 학살, 프랑스 BC 정부가 유태인 7만 명을 체포하여 나치에게 넘겨 그중 6만 8천 명이 숨지게 만든 사건 등 세계 각지에는 자신들의 악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사과하기도 하죠. 어찌되었건 일본과 우리는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왔고 지금도 서로 주고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일본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매우 강한 표현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지고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여 접하게 된 이후에 일본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일본이 정신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 시스템 면에서 날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경쟁이 없어진 거죠.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부패 스캔들이 일어나도 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한국과 연대하고 있고 한국의 정권 교체 경험을 일본 사회에 전파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국 국민들도 좀 소원해져 있지만 위기를 넘기면 서로 잘 지낼 것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서로 협조한다면 윈윈 할 수 있는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한국은 먼저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림픽 때문에 국민을 속여왔던 일본은 이제 와서야 검사량을 늘리면서 환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무 준비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방호복, 마스크 등 의료 물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병원과 협력 관계도 미리 협의해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일본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이웃이라 도와야 합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옆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에 옮겨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주의는 적국이라도 많은 생명이 위태로우면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는 품격이 있는 국가입니다. 덧붙이자면 문재인 정부의 일본 정부와의 갈등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일본과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상처받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때로는 강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하염없이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100년, 200년 계속 일본한테 사죄하고 보상하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들러붙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섣불리 양보하기도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동 대응하는 자세도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출용 코로나 검진 키트 이름을 독도로 명명하자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비판한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는 돕더라도 일본만은 돕지 말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한심한 노릇입니다. 국민의 품격과 국가의 품격을 지킵시다.